한국방산이 또 하나의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화려한 대역전극까지 연출해냈죠. 모두가 기대를 접어 희망이 사라지려던 찰나에 한국은 보란듯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하나로 약 2조 원. 바로 호주의 레드백 소식입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7월 26일 호주 정부가 마침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차 레드백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IFV 도입 사업에서 경쟁자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를 제친 것인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서열이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방송에 출연한 패트릭 콜로이 호주 군수산업부 장관은 호주의 IFV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호주 육군은 129대 규모의 레드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이미 지난 2019년 9월 독일 라인 멘탈 디펜스의 링스와 함께 IFV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고 본래라면 지난해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호주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지연됐죠. 호주 정부는 2018년 입찰 당시에는 랜드 400 3단계 사업을 통해 장갑차 4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4월 말 새 국방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IFV 도입 규모를 129대로 축소해버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도 180억에서 270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15조에서 23조 원으로 예상됐지만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앞서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계약이 약 24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조 676억 원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덧붙여 독일의 라인메탈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링스보다 크게 웃돌았다고 공급 계약의 배경을 전했죠.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연합훈련 과정에서 국산 무기 체계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것이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호주 공동주관으로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가 지난 7월 22일부터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 참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호주 국방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미사일 방어 연습인 님블 타이탄 24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모습이 수주전 막판에 와서 승리의 쐐기가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레드백 사업은 이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산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황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레드백의 성능이나 한국이 제시한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꽤 좋은 편이었죠. 레드백은 현지 실험에서 링스를 포함한 다른 후보 장갑차들을 성능으로 눌렀고 한국 역시 호주가 거부하기 힘들 만한 좋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호주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파워팩을 공유하는데 이 점을 활용하여 호주 현지 K9 생산 기지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는 호주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호주군 사양에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현지 방산과의 협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갑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장치가 제공하는 뛰어난 승차감은 덤이었죠. 이처럼 초반의 조건들만 따지면 한국이 밀릴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레드백 사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4월 호주의 정권이 교체되고 이에 따라 국방 전략 역시 바뀌면서 육군 기갑 무기 도입 계획이 크게 축소된 것인데요.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허가해주고 호주의 새 정부가 기갑 전력보다는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자산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깎여나가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FV 도입 물량은 당초의 400대에서 129대로 대폭 축소되고 말았죠. 여기다 한술 더 떠서 호주는 본래 한국과 진행 중이던 조달 계획 역시 수정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K9을 2차 구매하는 사업을 통째로 취소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레드백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호주 현지 진롱의 공동 생산 기지를 한창 추진하고 있던 타이밍. 레드백의 승기가 확실하지 않던 상황에서 K9의 도입 수량마저 토막나버리자 사업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레드백 사업에 닥친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독일이 먼저 호주와 미리 쌓아둔 관계를 이용해서 승부의 쐐기를 박으러 온 것입니다. 호주에는 독일이 세워둔 장갑차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앞서서 2018년까지 진행했던 1차 장갑차 교체 사업에 선정된 복서 장갑차를 현지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독일은 여기서 생산한 복서를 자기들이 역으로 사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조성한 특별기금 1천억 유로 중 180억 유로, 하나로 약 25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라인메탈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복서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늘어난 독일군의 군비 증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곳에서 생산하는 장갑차를 호주가 아닌 독일군에 먼저 납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팻 콜로이 호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의 이 같은 합의는 독일과 가치협력국인 호주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상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에는 토마스 히틀러 독일 국방부 차관이 서명도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레드백 수출을 기대하고 있던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표정은 사색이 됐습니다. 다른 명분 하에 이루어진 거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IFV 도입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6월에는 호주와 함께 노리고 있었던 미국 OMFV 사업에서 레드백이 탈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호주 사업의 결과가 오리무중이던 상태였지만 하나는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차 사업 OMFV에 레드백으로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미국의 오시코시 디펜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미국형 IFV 다이아몬드백을 출전시켰는데요. 이 사업은 미군 방방곡곡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 무려 3,8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금액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만 무려 50조 원에 달했죠. 그러나 레드백은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이 사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후보 중에서 1차로 두 가지를 고른 다음 2차로 그 두 후보가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레드백은 1차에서조차 선발되지 못하고 사업에서 빠르게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누르고 올라간 2차 경합의 후보는 바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핀2와 라인메탈의 링스였습니다. 그리핀2야 미국이 자국 방산을 밀어주려는 의도로 뽑을 수 있었겠지만 호주 현지 테스트에서 레드백이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던 링스가 올라갔다는 점이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이 즈음에서 레드백 수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주가 일정을 자꾸 미루던 탓에 피로해져 있던 여론은 독일이 꺼낸 카드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으로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는 한국군 내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7월 24일 국내의 한 언론은 하나가 만약 호주 수주전에서 패배하더라도 군 당국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레드백을 역수입해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조만간에 차세대 IFV를 조달할 예정인데 레드백이 호주 사업에서 떨어지면 이걸 갖고 와서 일부 수량을 채우고 추후 신형 개발 시에도 기술 기반 데이터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가 이미 호주에 쓴 설비 투자 금액이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업 실패의 후폭풍을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군 내부에서도 레드백 사업에 큰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자 국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와 함께 세일즈를 담당해야 할 군에서 마저 저렇게 말하니 이젠 거의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불과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악재를 뚫고 레드백이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관련 커뮤니티는 일제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군에서마저 포기해버린 사업이 돌연 부활한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승리는 여태 한국이 따왔던 수주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꼭 성능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는 점, 서방 세계에서 대체할 다른 무기가 없다는 점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호주 IFV 사업만큼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당되는 점이 없이 순수하게 레드백의 성능 하나로 독일을 꺾은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현지 언론조차도 라인메탈에서 링스의 가격을 레드백보다 낮게 맞춰주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레드백이 승리했다고 보도했죠. 첨언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승리. 그것도 유럽 최고의 방산 강국 독일의 유럽 최대 방산 기업 라인메탈을 상대로 따낸 승리입니다. 이 값진 승리는 추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정면 대결에서 독일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훈장으로 말이죠. 반면 이 대결에서 패배한 라인메탈은 씁쓸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역수입을 추진하고 있던 복서를 더 이상 호주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주군의 복서 도입은 머지않아 완료됩니다. 복서 역도입이라는 전략에는 호주군이 복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조금 늦춤으로써 현재 공장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스 도입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독일이 얻을 것이 없어져 버렸죠. 아마도 복서 역수입 제한은 링스가 떨어진 시점에서 그저 제한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브리즈번의 복서 생산 공장은 호주군이 복서 인수를 완료하는 2026년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승승장구를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 방산기업마저 꺾어버린 한국. 이번 승리는 추후 레드백을 비롯한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늘상 마지막 멘트로 언젠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방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젠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머지않았다는 실감이 드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